믿고 싶지 않은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라니.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을 선로로 밀어 떨어뜨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의 비극적인 사고 현장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던 책임자가 해답을 찾아 한국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교통청에서 30년째 일하고 있는 제임스 설리번입니다. 90년대 뉴욕 지하철 개혁의 주역이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뉴욕 지하철에서 또다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출근 시간 평소와 다름없이 붐비는 42번가 역에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기관사는 긴급 제동을 걸었지만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역무원들이 즉시 구조 작업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 승객은 사망했어요. 뉴스는 이 사고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추락사고. 스크린 도어만 있었더라면. 저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더 잃어야 하는 걸까? 오후에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표정은 무거웠죠.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사고입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에요. 한 간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뉴욕시의 재정으로는. 그때 국장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에 다 해낸 일입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설리번 씨, 그래서 당신을 한국에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냈는지 배워오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90년대에 제가 샀던 한국산 전자제품은 매번 한 달도 못 가서 고장이 났었는데 그런 나라에 가서 무얼 배운단 말입니까? 하지만 출장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다음날 저는 마지못해 공항으로 향했죠. 짐을 붙이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한국이라니 삼성이 애플 베끼기나 하는 나라 아닌가? 도대체 뭘 배우라는 건지. 비행기를 기다리며 휴대폰으로 한국 지하철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100%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아마도 과대 광고겠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죠. 12시간의 비행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의 공항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저는 시큰둥했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이랑 똑같네. 베끼기는 역시 잘하는구만. 입국장을 나오자 한 젊은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통공사의 김태준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태준 씨는 저를 호텔로 안내하며 내일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 통제센터를 둘러보시고 실제 역사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들도 다 일본 스타일이네요. 한국은 뭐든 따라하기만 하나 봐요. 태준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리번 씨, 한국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내일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저는 투덜거림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하철이라고 뭐 다를까? 어차피 일본 기술 베낀 거겠지.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도 그저 과시용이라고 생각했죠. 저녁 식사를 위해 태준 씨가 저를 유명한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 방문인 저를 위해 한국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일본 스시 비슷한 걸 내놓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건 삼겹살이에요. 직접 구워서 드시는 겁니다. 태준 씨가 고기를 숯불에 올려놓았죠.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어요.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습니다. 태준 씨는 익은 고기를 제 앞접시에 놓아주었죠. 상추에 쌈장을 발라서 고기랑 같이 드세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 음식입니까? 태준 씨는 빙그레 웃으며 김치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너무 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것도 기대와 달랐어요.
맵지만 상큼하고 개운한 맛이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일본이나 중국에서 배운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만의 고유한 음식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커요. 결국 저는 그날 삼겹살을 3접시나 비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음식부터 하나씩 깨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다음날 아침 태준 씨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서울 지하철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생겼죠. 과연 이 젊은 엔지니어가 보여줄 한국의 기술이란 게 뭘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첫 목적지는 강남역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을 실제로 체험해 보시죠. 저는 그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첫눈에 보이는 광경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끈한 스크린 도어가 플랫폼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역사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이게 정말 지하철 맞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열차가 들어오자 스크린 도어가 자동으로 열렸어요.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탑승했죠. 디지털 전광판에는 실시간 열차 위치가 표시됐고 안내 방송은 한국어와 영어로 정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차내는 놀랍도록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노숙자도 없었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죠. 승객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어둡고 지저분한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태준 씨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된다고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좌석은 편안했고 객차 연결부도 조용했죠. 흔들림도 적었어요. 깨끗하고 좋아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이 정도 품질을 유지하려면 유지보수가 관건일 텐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시설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태준 씨는 빙그레 웃으며 10년이 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는 통제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통제실 벽면은 수백 개의 모니터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역사의 스크린 도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태준 씨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각각의 화면에는 다른 역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죠. 승객 수부터 열차 운행 상황, 스크린 도어 작동 상태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통제하나요? 제가 묻자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화면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을지로 입구역, 이번 선로 장애 발생. 저는 긴장했지만 통제실 직원들은 침착했습니다.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됩니다. 안내 방송이 울렸고 즉시 대체 열차가 투입됐어요. 저는 태준 씨를 따라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을지로 입구역에 도착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승객들이 불평 없이 질서정연하게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역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승객들의 안전은 보장됩니다. 태준 씨가 말했어요. 스크린 도어 덕분에 선로 추락 위험이 전혀 없었죠. 저는 문득 뉴욕에서 있었던 그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10분 후 정상 운행이 재개됐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열차가 들어왔고 승객들은 평소처럼 탑승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죠. 우리는 시스템이 고장나도 사람이 다치지 않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태준 씨의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철학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시민과 운영진이 서로 신뢰하는 문화, 차이는 거기에서 오는 거였죠. 모든 게 완벽해 보이네요. 제 말에 태준 씨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태준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그 오만한 태도가 부끄러워졌어요. 이제야 저는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죠. 다음날 저녁에는 한국 엔지니어들과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0여 명의 엔지니어가 모여 있었죠. 저는 그들 앞에서 뉴욕 지하철의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승객이 선로에 추락합니다. 스크린도어 설치가 시급하지만 예산과 기술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 한 엔지니어가 질문했습니다. 뉴욕시의 예산이 서울시보다 적은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규모는 훨씬 큽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이어 물었어요. 그럼 기술력이 부족한가요? 저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있어요. 저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태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깨끗한 역사, 질서 있는 승객들, 효율적인 시스템. 도대체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한 거죠? 제가 되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인드 차이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변화에 적응할 거라 믿었어요. 시스템을 개선하면 그들도 함께 발전할 거라고 믿었죠. 저는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시민들이 변할 거라 믿습니까? 태준 씨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늘 시민들을 탓했죠. 시스템을 함부로 다루고 시설을 망가뜨릴 거라고.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요. 우리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민들도 우리의 노력을 알아줬고요. 저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었죠. 결국 신뢰의 문제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신뢰했고 시민들은 그 믿음에 부응했어요. 태준 씨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바로 이거였군요. 시민을 믿는 마음과 변화를 향한 용기. 회의가 끝나고 늦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겸손한 자부심과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예산이나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던 거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챙기고 공항으로 가기 전 태준 씨가 마지막으로 남대문 지하철역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일본 기술을 베끼기나 하는 나라, 싸구려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지하철에 들어서자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도 혼잡한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노약자석은 비워두고 있었죠. 처음 왔을 때와 느낌이 다르죠?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플랫폼 끝으로 걸어갔어요. 스크린도어 너머로 열차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태준 씨가 말했죠. 90년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을 동경했습니다. 뉴욕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죠. 그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태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싶었죠.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역사를 나와 거리로 올라왔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지하철이 달리고 있었죠. 제임스지 한국은 한때 당신들이 부러웠어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롤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의 말에는 비웃음이나 거만함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자부심뿐이었죠. 저는 씩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태준 씨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악수를 나눴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그 속을 달리는 지하철. 한 달 전과 같은 풍경인데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따라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가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끊임없는 혁신과 시민들의 협조가 만들어낸 결과였던 겁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뉴욕의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저분한 역사,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시끄러운 객차까지 한국의 질서정연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 후배 엔지니어들이 저를 반겼어요. 선배님, 한국은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더군. 우리도 바뀔 수 있어. 문제는 바꿀 용기가 있느냐는 거지. 후배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오후에 고위 간부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역사,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간부가 말했어요. 다른 간부도 거들었죠. 뉴욕 지하철은 너무 오래돼서 도입이 어렵습니다. 익숙한 변명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지막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옛날 지하철 사진이었어요. 한국도 30년 전엔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배우러 가야 하는 상황이 됐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린 선택해야 합니다. 또 사고를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변화를 시작할 건가요? 침묵이 흐르다가 한 간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겠소? 저는 주머니에서 태준 씨가 준 서울교통공사 배지를 꺼냈어요. 며칠 후 첫 번째 스크린도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42번가 역사였어요. 한 달 전 그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죠. 시민들은 공사 현장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뉴욕도 변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거라고. 태준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42번가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어요. 시민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적응했죠. 다른 역에서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태준 씨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우리도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낸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뉴욕 지하철도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변화는 시작됐어요. 우리의 첫걸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설렜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으니까요. 앞으로는 자주 한국에 방문해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경험할 생각입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뉴욕의 변화는 시작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